정진규 회장님이 태양광 이 사업을 하신 지가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설계부터 기획을 하고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됩니다. 예. 2018년부터 했으니까 한 6년 차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돼요. 이 산에는 그 지반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로 먼저 구조물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아, 튼튼하게 했네, 그죠? 그 위에다가 이 기초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시청자님들 보시기에는 이렇게 약 한 15cm 정도만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아래는 50cm 이상 더 깊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런 홍수라든지 그런 그 사태가 태풍, 나더라도 그죠? 견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임야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이 홍수라든지 그런 재해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튼튼히 해야 되고, 특히 그 집안을 튼튼히 할 수 있게 처음에 이 발전소를 만들고 나서는 이 풀씨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이 나무와 풀과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이 시청자님들 보시는 그런 풀과 함께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별 다른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의 구조는 가장 중요한 그 태양광 패널, 자, 이 패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 그다음에 이제 땅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기초. 요즘에 이제 그 콘크리트 기초를 하지 않고 평탄한 그런 농지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콘크리트 기초가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바로 땅에다가 동그란 이 기둥을 세워 가지고 1.5m 정도 그 이상으로 파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탓을 하면은 우리가 그걸 밀크 탓을 공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임야였던 경우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콘크리트 기초를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 또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산군 부리면에 있는 한 5,000평 정도 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정진규 회장이 열심히 그 길에서 제초 작업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소리가 좀 나는데, 그죠? 자, 이게 지금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 교루이기 때문에 교루를 직류로 바꾸어서 저 앞에 있는 한국전력 연계계통으로 전달하는 그런 인버터라고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인버터입니다. 그리고 직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그 인버터 부분이고요. 저희 발전소는 지금 용량이 태양광만 1000kg인데 이 인버터 용량은 아주 작은 것은 25kg부터 또 뭐 아주 큰 대형은 2000kg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발전소는 지금 500kW짜리 두 개를 독일산 카코 인버터 발전 인버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이게 이제 하나가 500kW씩이고요. 그래서 두 개 있으니까 자, 한번 인버터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배전반이라고 하는데, 소형 발전소는 그 태양광 발전소 바로 밑에 부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배전반도 용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저희 발전소는 중대형급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수배전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저 위에 보시면은 저 보이시죠? 저런 것들이 다 시간당 얼마나 이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또 역시로 마찬가지로 수행 발전소는 중대형격 분배라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부타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런 장치들은 모두 다 그 고압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발전소 같은 대용량은 고압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사실은 들어가서 만지는 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소유자를 하시더라도 직접 그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 축대를 좀 쌓았네,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제가 2019년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이후에 제가 저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 ESS라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 믿고 제가 좀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ESS 그 실입니다.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태양광 패널 밑에 있는 곳이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와 이제 그 중요한 그 부품들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그런 배터리가 지금 개수로 따지면은 약 그 38개가 이렇게 이렇게 렉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렉식으로 해가지고 대용량 배터리가 19개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시간당 3000kW 정도 3.014 kW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대용량 배터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수배전 시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잠시만, 그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기계톱하고 그걸 좀 내려놓고 하시죠, 그거. 예. 갑자기 돌아가지고 예. 상당히 위험해 보이네. 지금 뭐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가긴 힘들고 저 근처에 가서 제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고 아니고 100km 네가 사인하고 지금 금방 박사님께서 찍으신 그 ESS 시설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배전방 패널 쪽이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실제 본 배터리가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배터리실에서 나오는 열을 이렇게 식히기 위해서 두 대의 그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안에 에어컨이 실외기입니다. 있네. 실외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실 출입구인데, 실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스탠드형 에어컨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가 두 개니까 이제 에어컨도 이제 실제 이제 두 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에 길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대용량 배터리가 이 서랍 열듯이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19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 태양광 패널하고 그 위에 있는 그 태양광 패널하고 이런 패널들, 그리고 저 앞으로 많이 있는 그런 패널로부터 이제 그 일정 시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 하절기 좀 다르지만은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에 발생되는 전력은 이 배터리실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오후 늦게부터
한 7시부터 저쪽 그 한국전력 그 개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송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ESS를 설치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너무 가다하게 태양광에서 전력이 나오면은 한국전력에서 할 수 없이 그 출력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18년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가서 이 ESS를 설치하면은 출력 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거기 그 세미나를 하고 있던 박사님한테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2번 출력 제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출력 가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전력이 끊기는 현상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제가 큰 규모의 자본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예상대로 출력 정지가 현실화되어서 굉장히 그 걱정이 많은데 우리 ESS가 설치된 발전소는 일단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력 정지 용어에 대해서 한 번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출력 정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그 전기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태양광 발전소나 신재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뭐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필요 없는 전기가 너무 과다하게 생산될 때는 저번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전기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은 한전에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단시키는 방법이 발전소에 붙어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인버터라고 있죠. 인버터에 들어가야 그 전기가 얼마나 한전에 공급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계수를 하는데 카운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스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에다가 그런 그 출력 제한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한전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 인버터가 거의 다 지금 다 출력 정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태양광 업자 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보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특히 이제 중대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ESS를 설치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ESS는 그러면 임시 저장 장치인가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스토리지 전기를 이제 저장을 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ESS가 굉장히 그 등한시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내년부터는 이제 그 반도체 시장 규모보다 더 커지는 그런 시장으로서 이 ESS가 국가의 사활을 그런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그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 전말에 대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윳돈을 저축하듯이 이제 여유 전기를 저축해 놨다가 부족할 때 또 가져가는 그런 거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제 공장에서도 대규모 공장에서도 지금 아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장에서도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공장에서 설치를 했다가 갑자기 그 정부가 ESS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자기들의 어떤 지지율,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가지고 갑자기 그 ESS를 설치한 업자들에 대한 이 가중치, 즉 보너스를 주는 부분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도 정부에 대한 그런 아주 의구심과 굉장히 나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아마 이 ESS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ESC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이걸 설치한 분들에게 메리트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 그 9월 달인가 분산 전원 법이 나왔는데 이 작년에 2023년 나오기 전에 저는 그 제가 협의 회장으로서 서울에서 활동을 할 때 뭐 국회의원과 그리고 이제 그 보좌관들을 통해서 그런 그 분산 전원법의 초안에 대해서 물론 이건 그 당시에도 공개가 됐었죠. 비밀 정보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 ESS에 대한 그런 그 이 정책이 좀 되는구나 싶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정부에서는 그 배신을 때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 사업자들은 ESS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ESS가 거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정도의 금액이 드는데 그 금액을 들여봤자 우리 일반 사업자들은 가지는 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전력 주도로 뭐 제주도부터 해가지고 대규모의 그 ESS 장비를 설치한다고 이제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제 예상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ESS라는 장치는 앞으로가 아니고 현재 지금부터 전력 산업에서 거의 뭐 비율로 따지면 5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지금의 산업에 뭐 전부 다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정말 참 저는 제가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이쪽 산업은 뭐 아래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고 유일하게 지금 첨단 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바로 이 ESS 산업인데 그 2018년, 2019년 최고 우리가 ESS에 대한 그 투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단지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을 것이다. 이 뉴스에서 YTN이라든지 뭐 이 MBC나 이런 곳에서 몇 번 나오니까 그걸 빌미로 이렇게 정책을 완전히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